잇몸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겨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근육이 경직으로 인해 입이 안 벌어지기도 합니다. 방치되기 쉬운 만큼 병을 키우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김성룡입니다. 오늘은 사랑니와 염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전에 사랑니 발치 전에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사랑니 염증이 결코 가볍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증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염증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염증은 굉장히 익숙한데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먼저 염증에 대해 알려드리고 발치 후 생기는 염증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의 조직이나 기관이 외부적인 이유로 손상되고 감염이 되었을 때 대응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의 체계는 우선 염증 부위로 면역세포를 유도하여 데려오게 되고 혈액응고 작용과 면역세포에 의해 감염체가 제거가 되며 조직 재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방어 반응과 재생이라고 하니 뭔가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나빠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 과정에서 부종과 고름이 발생하게 되고 열이나 통증과 같은 문제가 있고 또 사랑니 염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과에 사랑니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니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음식물이 사랑니 주변에 끼게 되고 양치질로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며 염증이 생기거나 충치로 오시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심한 경우엔 사랑니나 주변 치아가 손상되어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겨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염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인데요. 사랑니에 증상이 나타날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와 크게 증상이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빠르게 염증이 진행되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 만성염증은 천천히 욱신거리는 통증 정도로 진행이 되어 염증의 크기가 이미 커진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 잇몸뼈의 흡수도 진행이 된 상태로 오시게 되는데요. 사랑니 염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만성적으로 변하거나 반대로 만성염증이더라도 컨디션 악화 같은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급성염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발치 전에 염증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발치 후에 생기는 염증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랑니 염증의 주요 증상은 통증과 구취, 개구장애,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요. 염증 때문에 붓기와 통증과 고름, 그로 인한 구취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심할 경우 목까지 붓게 되어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하며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한 염증으로 얼굴이 붓거나 고름으로 잇몸이 부풀기도 하며 염증으로 인한 근육이 경직으로 인해 입이 안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사랑니가 자라면서 잇몸 주변 부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염증이 생긴다면 사랑니 잇몸 주변이 들뜨게 되고 저작 운동을 할 때 위의 치아가 누르게 되며 염증이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랑니 발치 후 생기는 염증은 이전에 드라이 소켓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니 주변 부위가 한 번이라도 아픈 적이 있다면 또 다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설명드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엔 치과에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사랑니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구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랑니 주변에 잇몸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치주질환으로 흔히 말하는 풍치의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치주질환으로 사랑니 옆쪽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다시 염증이 채우면서 주변의 잇몸뼈가 지속적으로 녹게 되는데요. 염증 치료를 받더라도 이미 녹은 뼈는 이전과 같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염증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사랑니뿐만 아니라 잇몸뼈가 녹아 옆 어금니도 흔들거리게 되고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잇몸뼈 흡수뿐만 아니라 염증으로 인해 치아 뿌리가 흡수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잇몸 질환은 진행되는 동안 통증이 심하지 않아 방치되기 쉬운 만큼 병을 키우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며 스케일링으로 관리를 하며 염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사랑니가 있다면 빠르게 발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랑니 염증의 원인은 구강의 청결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양치질을 잘 하고 규칙적으로 스케일링 관리로 치석 제거가 잘 된다면 앞서 말한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잇몸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주 질환이 생길 경우 염증이 생기기 쉽고 또 충치가 심한 경우 신경관에 충치균들이 들어가 감염이 되고 염증의 원인이 되어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염증 치료와 함께 신경 치료를 해야 하니 신경 치료를 잘 하고 노하우가 있는 치과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앞서 말한 내복 사랑니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다고 미루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발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니 발치 전에 염증이 있다면 염증 치료를 받고 사랑니 발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랑니 발치 이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드라이 소켓 또한 발치 후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듯이 발치 후 흡연이나 빨대같이 구강 내에 음압을 형성하고 상처에 자극을 주거나 강한 각을 그리고 음주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염증 치료는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심할 경우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를 위해 처방해 드리는 약을 제때 거르지 않고 잘 드시고 치과에 정해진 날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염증 문제는 금방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니 염증으로 인해 뼈가 흡수되고 치아 뿌리가 흡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염증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염증이 생길까 걱정되시는 분들, 또 염증이 이미 생겨 치료를 고민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강아감면외과 전문의 김성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